영원할 것 같았던 여름. 청춘의 한 가운데서 만난 뜨거웠던 우리. 그 여름은 우리의 것이었다. 달려서인지 들떠서인지 아리송한 숨이 찼다. 바람이 불어와 초록의 잎사귀들이 몸을 비볐다. 여름의 한 가운데서였다. 드라마 25, 21에 나오는 주인공의 독백 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름을 덥고 습하다고만 생각해서 싫어하지만 청춘을 닮은 뜨거움과 푸른 녹음, 무덥기에 느낄 수 있는 시원한 바람과 바다를 생각한다면 분명 매력 있는 계절이죠. 1년 중 가장 덥고 습하지만 또 가장 푸르고 청량하기도 한 여름. 그 여름의 한가운데서 여름만의 매력을 같이 느껴볼까요? 여기는 가볍고도 따뜻한 깃털 라디오. 그리고 저는 아이네입니다. 아이네 깃털 라디오. 이번 달 전기세가 월세만큼 나왔다. 여름이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역시 더위 때문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더위 가지치기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무더운 여름날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꿀팁을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둘기들의 도움으로 이번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네님. 저는 저번에 화장실 바닥에 누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시원해서 너무 더울 때 화장실 바닥 같은 타일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헤헤. 저희 집 강아지 같으시네요. 아니 개 같다는 게 아니고 아니 개 같다는 게 아니고 이게 강아지들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잠들면은 그 입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네 논란. 그리고 여러분 쿨 매트? 막 쿨 타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굉장히 시원한 타일류 밑에다가 얼음 아이스팩 같은 걸 깔아가지고 막 강아지들이 쓰는 그런 게 있어요. 쿨 매트.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시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차가운 곳에 몸을 대고 있으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대구의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집에 손소독제를 팔다리에 바른 적이 있습니다. 초반엔 괜찮더라고요. 손을 눈에 가져다 대기 전까지는요. 이외에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저 둘기가 추천하는 방법은 투명한 컵에 따른 탄산수에 동그란 얼음 둥둥 띄워서 먹는 게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근데 고등학생 때 그런 적 있어요. 여름에 시험 기간이었는데 너무 덥고 거기다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물파스를 막 이마에다 발랐어요. 시원하더라고요. 위험해요.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청소년기 때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아하는 여름 나는 방법인데, 큰 유리컵에다가 얼음 잔뜩 넣은 혹은 완전 큰 얼음 하나 넣은 오렌지 주스. 저는 그렇게 마시면은 맥주 하나도 안 부러운 것 같아요. 맥주 안 부러워. 그래서 중학생 때인가? 중고등학생 때 여름만 되면은 막 더울 때 있잖아요. 더울 때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큰 유리컵에다가 얼음을 잔뜩 넣고 거기다가 오렌지 주스를 부어가지고
좀 한 몇 초 기다려야 돼. 좀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꿀꺽꿀꺽꿀꺽꿀꺽 캬 그렇게 하는 상상을 해요. 상상을 막 하다가 집에 오면은 집에 오자마자 호다다닥 그걸 만들어서 또 바로 마셔. 캬 그럼 행복해지죠.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더울 때 일부러 회사에서 초과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웠으면 아니 이럴 수가 얼마나 더웠으면 대박. 자, 다음 사연입니다. 여름일 때 너무 더워서 한 조금 위험한 행동이 있는데요. 먼저 두꺼운 이불을 꺼냅니다.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이라니 생소하시겠지만 믿어주세요. 그걸 침대 위에 놓고 그 옆에 선풍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위에 두꺼운 이불의 모서리 부분을 살짝 덮어줍니다. 그리고 강풍을 틀면 바람이 이불 안에서 차면서 부는데 그게 엄청 시원해요. 에어컨 틀면 더 시원합니다. 아이고야. 에어컨만 트세요. 네. 에어컨만 트세요. 자,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집 밖에 잠깐 나갈 때 조금 넉넉한 캡이나 모자 아래 양배추 덮어두고 쓰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뒤통수에 냉찜질을 하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이건 양배추요? 아니 나 막 공사라든지 뭔가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막 운동선수라든지 뭔가 그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쓴다고는 들었는데 그냥 집 밖에 잠깐 나갈 때 양배추를 덮고 쓴다고요? 엄청난데? 다음 사연입니다. 팬네임 그래도 애는 착해요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네님. 선풍기를 직접 트는 것도 시원하겠지만 방문 열어놓고 바깥쪽으로 바람 나가게 틀어놓으면 방 안의 더운 온도가 바깥으로 넘어가서 방 안이 전체적으로 더 시원해질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과학적이야? 이과인가 봐. 다음 사연입니다. 저도 다음에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을 때? 에어컨이 없다면? 한번 해보는 게 괜찮을지도? 다음 사연입니다. 하이네! 여름에는 선풍기를 거의 안 꺼서 모터에 열이 가득이라 곤란하시죠? 저도 예전에는 물 젖은 수건을 덮었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캔을 찌그려서 모터 부분에 붙이는 겁니다. 선풍기는 뒤쪽 공기를 앞으로 보내는 원리라서 이러면 체감 온도가 더 낮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요. 아니, 와우. 위 사연에 대해 문과 작가 dur기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서 이과 스텝이 해준 원리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선풍기를 장시간 틀면 모터에서 나는 열이 온풍을 일으키는데 열 전도율이 높은 편인 알루미늄 캔을 모터 뒤에 붙이면 냉각판과 비슷한 효과를 내서 모터 발열을 캔을 통해 빼주는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과가 세상을 더 편하게 살지도 몰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뚫기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여름에 더 습해서 에어컨 없으면 지옥인데요. 일본의 많은 더위 대책 용품 중에 제가 애용하는 건 바디 티슈입니다. 나 이거 알아! 몸을 닦고 나면 피부가 확 시원해져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해요. 일본의 급냉감이라는 제품 2장 썼다가 한여름에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외출할 때면 한번 사용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 바디 티슈 알아요. 저 일본 놀러 갔을 때 바디 티슈 사가지고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향도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일단 향도 되게 좋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손에 땀이 났어요. 그럴 때 바디 티슈로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뽀송뽀송해져요. 닦은 부분이. 그래가지고 되게 잘 썼죠. 그때 9월에 갔었는데 일본이 9월에 개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저 원래 9월에 일본 갔었을 때 여름 원피스? 여름 옷에다가 위에 겉옷을 입으려고 겉옷을 챙겨갔거든요? 근데 겉옷 하나도 안 입었어요. 저 그냥 여름 옷만 입고 다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그때 일본 거기 갔었을 때 친구한테 바디 티슈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팔을 이렇게 닦아봤거든요. 팔을 이렇게 닦아봤는데 보송보송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왕 우왕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끝났네. 자, 여기까지 더위 가지치기 코너였습니다. 앞으로 둘기들의 꿀팁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다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아인의 깃털 라디오. 뜨거운 냉면과 살얼음 삼계탕 중에 뭐 드실래요? 난 짬뽕이요. 여름이었다. 이번 코너는 여름 vs 코너입니다. 2화에서 여행 vs 코너를 하며 둘기들과의 궁합을 체크해 보았었는데요. 우리 궁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죠? 최악이었어요. 자, 과연 아이네와 둘기들의 여름 궁합은 어떨지 4가지 기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처럼 사연과 더불어 트위치 투표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해요. 소신 있게 바로 투표하셔도 좋고 둘기들의 사연을 들어본 후 끌리는 쪽으로 투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VS는 더울 땐 찬물 샤워 대 쪄 죽어도 뜨거운 물 샤워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혹시 나는 더울 때도 무조건 찬물 샤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느낌표 투표 1, 그리고 나는 앞만 쪄 죽어도 뜨거운 물로 씻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느낌표 투표 2번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투표를 받는 동안 양쪽의 의견을 읽어볼게요. 자, 먼저 찬물 샤워파 둘기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더우면 찬물 샤워가 좋아요. 더운 물로 샤워하게 되면 화장실 안에 더운 공기가 생겨서 싫기도 하고, 그리고 더워서 씻는 건데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찬물로 틀어놓고 끄악 하면서 한 번에 온몸에 물을 적시면 그만큼 재밌고 시원한 것도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뒤 한여름의 열기로 뜨거워진 몸에 찬물을 뿌리면 제 스스로를 단련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 항상 찬물로 샤워합니다. 여기 대협이 있었네. 여기 대협이 있었어.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운동부였습니다. 한여름에도 더더욱 정신도 단련한다며 극한으로 몰아붙이던 그 시절, 오후 훈련이 끝나고 너덜너덜한 몸을 이끌고 샤워장에 들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찬물을 온몸에 끼얹으면 마치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죠. 여기 다 약간 파이팅 넘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찬물 샤워파 둘기분의 사연입니다. 정말 더웠던 하루, 바람 한 점 안 부는 집에 들어오면 땀이 주룩주룩, 탈의한 옷을 세탁 바구니에 투척, 바로 화장실로 돌격, 차가운 물을 틀고 순식간에 샤, 와, 키야, 죽인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왜 다 상남자밖에 없어요? 여기 왜 다 상남자밖에 없죠? 자, 다음은 뜨거운 물 샤워파 둘기분들의 의견입니다. 읽어볼게요.
뜨거운 물로 온몸을 적시고 씻고 나왔을 때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집안을 우유 마시면서 걸어보셨습니까? 이거 절대 못 참습니다. 뜨거운 물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죠. 다음 사연입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 3시 더위를 못 참고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더위에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샤워기에 손을 대면 정신을 차리는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물에 대한 공포죠. 아 차가 하면서 소스라치는 공포. 본능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피지는 지용성이라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 잘 씻기며 따뜻한 물에 몸이 순환돼야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법입니다. 땀 흘리고 습기에 온갖 균이 활성화되는 여름, 청결과 위생을 위해 뜨거운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옳소! 옳소! 맞아, 이게 막 땀을 흘리고 왔는데 갑자기 찬물로 확 하면은 모공이 확 다친단 말이야. 제 취향 들켰다고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사람의 몸은 생존의 최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향상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찬물을 몸에 냅다 들이부으면 외부 환경이 춥다고 생각해서 망할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열을 발산한답니다. 그래서 더 더워져요. 눈치 좀 챙기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씨, 이번에 이과가 내 편이다. 이번에 이과가 내 편이잖아. 든든하군요. 각 사연을 읽어보았는데요. 채팅 돌기 분들도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채팅창에 얘기해주세요. 이미 어느 편인지 나왔다고?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지. 왜? 뜨거우면 온천 느낌 나요. 그래요? 찬물 샤워에는 낭만이 있습니다. 찬물로 해야 피부 노화가 덜 돼요. 찬물로 씻었다가 심장마비 걸려요. 아, 뜨거운 물로 해야 몸이 개운하다고? 찬물로 씻으면 쫄깃해져요. 쫄깃. 과학은 필요 없다. 찬물이 낭만이다. 그렇군. 그러니까 찬물이 낭만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아무튼 쓸모없다는 얘기잖아요. 쓸모없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네. 저희 생방송 시청자분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제 선호를 밝힐 시간인데요. 찬물 샤워 대 뜨거운 샤워, 저의 선택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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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물 샤워입니다. 헉, 너무 궁금해. 아, 들켰다. 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눈치가 너무 빠르시다. 어떻게 알았대, 정말? 왜 그러냐면요. 일단 저는 그 수족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에어컨이 너무 빵빵한 곳에 가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여름에도 가디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추위를 너무 잘 타고, 그리고 저도 찬물 샤워를 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는데 진짜 더울 때, 진짜 더워서 약간 마지막에 찬물로 우와 우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평소에는 그냥 뜨거운 물 샤워가 전 좋아요. 뜨거운 물로 약간 이렇게 몸을 약간 데쳐주는 거죠. 몸을 데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풀리는 느낌. 그리고 또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또 시원한 거 마시고 그러면 또 식혀지니까 그 약간 몸이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나왔을 때 주변 공기가 조금 시원한 그 느낌도 좋아요. 데치면 쫄깃해져요. 맞아요. 쫄깃해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둘기분들의 투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둘기분들은 쪄 죽어도 뜨거운 물 샤워 64.2%입니다. 그치. 이게 맞아. 이게 근데 은근 되게 많네? 되게 많다. 이게 뜨거운 사나이들이 많군요. 저희 방송에 257명이나 있군요. 대단해. 자, 그러면 두 번째 V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날씨에 관한 VS네요. 해가 쨍쨍 맑지만 무더운 여름날 대 비 오는 여름날입니다. 둘 다 싫다고? 자, 쨍쨍한 날이 좋으면 느낌표 투표 1, 비 오는 날이 좋으면 느낌표 투표 2를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잘못 눌렀어요. 자, 해가 쨍쨍 맑지만 무더운 여름, 비 오는 여름날. 자, 이거 아니죠?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쨍쨍파 둘기들의 의견입니다. 비가 오면 왠지 축 처지고 습해서 싫어요. 우산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요. 무더운 여름날은 덥긴 하겠지만 여름만의 분위기를 느끼며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집안일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습한 여름, 열대야, 꿉꿉한 베개, 흘러내린 땀, 쌓이는 빨랫감, 땀 냄새. 해가 쨍쨍 맑은 날에 빨래를 말려보면 비 오는 여름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건조기요? 전기세? 부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연입니다. 비가 어지간히 많이 오지 않는 이상 더운 날씨가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더운 날씨 플러스 습한 공기라는 대환장의 쇼쇼쇼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그 꼴 죽어도 못 봅니다. 정반대쪽 손을 들어주시려면 제 머리를 치고 가십시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연인데요. 자, 마지막 사연이 전 좀 강력한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은 강아지 산책을 못 나가서 저희 애가 슬퍼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둘기들의 의견입니다. 처마 아래 앉아 한 손에 캔커피를 하나 들고 홀짝이며 멍하니 비가 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그 광경에 마음을 빼앗기곤 해요. 짙은 색으로 물들어가는 세상과 다른 소리를 묻는 빗소리 속에 있노라면 마치 나만의 세상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이 사연을 읽는데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약간 뭔가 우리나라 전통 가옥 마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비가 쏴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지붕 처마 끝에 달린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쇠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 오면 움직이는 거. 걔네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막. 풍경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싹 엄청 시원하게 와야지. 근데 문제는 거의 스콜처럼 엄청 시원하게 와야 돼. 그래서 이 무더운 이 더위를 막 한김 가시는 느낌으로 환상이라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비 오는 여름날이 좋습니다. 자습 도중 창밖으로 들리는 천둥 소리와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그런 와중에 들리는 연필 소리와 책 넘기는 소리는 고요한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연과 같이 연주하는 느낌이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감성이다. 이것도 뭔가 실용과 약간 감성의 느낌인데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시골에 사는데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저수지와 댐이 말라 농사에 많은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너무 더운 날들이 지속되면 사육하는 동물들 또한 더위를 먹어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는 여름철이 더 기다려지네요. 세다. 댐. 세다. 세다. 이거 비 안 고르면 매국노 같은 느낌으로 거의 셌다, 이거. 세다. 동물학대. 동물학대. 지역차별. 매국노. 저는 매국노가 되었어요. 또 사상을 드러냈다고? 아니에요. 저는 지금 완전 반반이라서 사상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너무 세잖아.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라는 말은 있지만 바싹 말라 뒤져도 좋으니 아니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개소리. 배 아파. 잠깐만.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라는 말은 있지만 바싹 말라 뒤져도 좋으니 내게 직사광선으로 내려오라 라는 말은 없어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의견이었고요. 뭔 소리. 네,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는데요. 네, 생방 돌기들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쨍쨍한 날, 비 오는 날. 쨍쨍한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신발 사이로 빗물이 들어와서 신발과 양말이 쫄딱 젖는 불쾌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헬스장에 갔다가 비 시원하게 오면 우산 따위 쓰지 않고 집까지 걸어가는 그 느낌 리얼 세상에서 제일 좋다. 또 파이팅 넘치는 사나이가. 쨍쨍한 날 옥상에 이불 말린 다음에 깔아서 누우면 뽀송뽀송하고 겁나 포근함. 근데 약간 자취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자취하는데 막 비 와가지고 막 습하면은 빨래 말려야 되는데 잠잘 때 비 오면 정말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버스 타면 그 습기가 너무 싫어요. 비 오는 날 친구들이랑 아무 생각 안 하고 찬방찬방 비 다 맞으면서 놀면 기분이 좋아요. 이거 근데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 약간 갬성이냐. 물론 여러분 비가 막 오는데 학교에 가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싫죠. 그러면 싫은데 카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쾌적하게 나는 카페에 앉아 있는데 밖에를 보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건 괜찮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골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밖에 그냥 비 오는 걸 쳐다보는 그건 비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감성을 떠올리는 거고 이제 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비 오면은 막 신발에 물 들어가고 그리고 막 차 막히고 막 물 튀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저도 감성은 좋아하는데 근데 또 어렵다. 벌레가 없어서 비 오는 게 좋아요. 시험 기간에 단체로 미쳐서 폭우 올 때 가위바위보하고 진 사람은 우산 안 쓰고 운동장 돌고 오기 하면 진짜 재밌는데 다 젖은 상태로 시험 보고 완전 이 하이틴 갬성 이거 사기거든요. 이거 너무 낭만이다 진짜. 그랬었죠. 낭만이네. 자, 일단 다들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 날씨를 더 좋아할 것 같으신가요? 자, 저의 선택은요. 쨍쨍한 날입니다.
하이틴 감성. 나 어른이야. 나 어른이야. 나 없어 이제 그런 거. 나 없어 그런 거. 자, 그러면 제가 쨍쨍한 날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유는 외국내. 아니 근데 비가 오는 거를 막 싫어해가지고 막 비가 제발 오지 말라고 빌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또 그치, 비를 오래도록 바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 비 오면 잘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쨍쨍한 날이 더 좋아요. 저는 뭔가 여름 하면 비 오는 날도 생각이 나긴 하지만 쨍쨍하고 막 뭔가 이렇게 하늘이랑 그 뭔가 공기가 색감이 쨍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감성이 저는 여름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비가 오면 그 습한 기운 알아요? 제가 막 물론 친구들이랑 엄청 시원하게 스콜처럼 비가 내리면은 그땐 시원하거든요. 근데 비가 약간 애매하게 오면은 비에도 젖는데 땀도 나. 세상에서 제일 축축하고 제일 음습하고 제일 짜증나요. 제일 짜증나. 제가 그거를 학생 때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싫었어요. 너무 기분 나빴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자취했었을 때 빨래 빨리 해야 되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비가 와도 강아지 산책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멍멍이가 응아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그 비가 오면은 축 처져요. 이렇게 물을 먹는 것 같아요. 몸이 물 먹어서 이렇게. 그래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쨍쨍한 날이 좋습니다. 물론 저기 비를 선택하신 분들의 낭만을 저도 전부 다 알아요. 이해가 가지만 쨍쨍한 날. 자, 그러면 둘기분들의 투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은근히 좀 치열했어요. 치열했네요. 해가 쨍쨍 맑지만 무더운 여름날. 53.1%입니다. 박빙이었어요. 둘기분들은 저랑 같이 쨍쨍한 여름날을 좋아하는군요. 자, 세 번째 VS는 여름에도 긴팔 입기 대 무조건 반팔 입기입니다.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니시면 느낌표 투표 1번, 여름에는 무조건 반팔을 입겠다 하시는 분은 느낌표 투표 2번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자, 긴팔파 네, 긴팔파 분들의 사연 읽어볼게요. 반팔 이콜 모기가 아주 좋아합니다. 헌혈 행동.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햇빛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을 싫어하고 또 벌레 물리는 것도 싫어서 여름에도 밖에서는 긴팔을 자주 입는 편입니다. 게다가 정 더우면 소매를 걷으면 되니까요. 반팔이 추울 때 소매를 늘릴 수 없는 것과는 반대로 말이죠. 자, 마지막 의견입니다. 햇빛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예쁜 여름철 긴 옷 찾기 힘들긴 해요. 그래도 무조건 긴팔이 최고입니다. 중동 석유 부자 아저씨들 보면 다 긴팔 입는 거 보셨잖아요. 여름에도 긴팔이 정답입니다. 아니, 그거는 조금 약간 경우가 다른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른 자, 이제 반팔파 둘기들의 의견도 읽어볼게요. 자, 긴팔은 땀이 찹니다. 차라리 팔을 태우겠습니다. 자, 다음
겨울에도 실내에서 반팔로 입고 다니는 타입이라 반팔을 선호합니다. 긴팔은 입으면 땀이 나는데 그 땀이 살과 옷의 접착제 역할을 해서 찝찝하게 달라붙는데 그 찝찝 살에 달라붙는 느낌을 참을 수 없어요. 마지막 의견? 살을 태우기 싫어서 긴팔을 입는다고 하다니 선크림을 바르면 되는데 굳이 긴팔을 입어서 눅눅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긴팔을 입든 반팔을 입든 땀 무조건 흘릴 텐데 축축해진 긴팔 티를 입고 돌아다닐 생각을 하면 저는 벌써 백숙이 된 기분입니다. 자, 이상 반팔파 둘기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채팅창 의견도 읽어볼게요. 역시 반팔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군. 뭔 소리야. 대숙둘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백숙이 되어라. 긴팔은 공기 순환 안 돼서 움직이는 찜기가 되는데 반팔은 순환이 잘 돼서 몸 전체가 시원. 긴팔만큼이나 패션 끝판왕밖에 없음. 고로 긴팔. 더워 죽어요. 긴팔 입으면 주위에서 더워 보인다고 강제로 팔 거드라고 해요. 겉바속촉이 좋아요. 무슨 뜻인데 이게? 학교 에어컨 바람이 목 뒤로 와서 너무 추워요.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멀리 입어도 더우면 안 타는 긴팔이 좋아요. 오. 반팔이 오히려 자외선에 화상 입기 쉬워요. 긴팔 입으면 관심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긴팔 입는 분들을 다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을 만들어. 이거는 약간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더위를 많이 타면 반팔이고 추위를 많이 타면 긴팔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그럼 진짜 어쩔 수 없지.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긴팔 대 반팔. 저의 선택, 잠깐만. 근데 나 여름에도 가디건 입는데? 아니, 추워. 에어컨 틀면 추워. 에어컨이랑 밤에 추운데? 그 안에는 뭐 나시라든지 뭐 그렇긴 하죠. 그럼 반팔이야? 그래요? 자, 그러면 긴팔 대 반팔에서 저의 선택은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반팔파입니다. 우후. 그게 약간 반반인데 반팔 7? 긴팔 3 정도? 약간 그런 정도요? 네. 막 아예 안 입진 않아요. 입긴 입어. 긴팔을 입긴 입어. 잠깐만. 그러면은 무조건 반팔이 아니잖아. 근데 반팔 반팔 아니야. 반팔 마감. 무조건 반팔 74.6%. 우후. 땅땅땅땅땅. 근데 긴팔 그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긴팔 많이 입어요. 엄마도 긴팔 입어요, 여름에. 마미네 긴팔 입긴 해요. 근데 이제 긴팔이 여러분들 막 엄청 두꺼운 긴팔이 아니고 약간 쉬폰 원피스인데 긴팔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막 완전 이렇게 통기성 좋고 막 그런데 긴팔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뭘 좀 아시네. 그치, 통풍이 잘 되고 얇은 긴팔 그런 느낌. 자, 반팔이 아무튼 반팔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정말 자외선 밑에서 오래 있어야 한다 하면은 긴팔이 더 낫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더우면 그냥 다들 반팔을 많이 입는다.
자, 이제 마지막 대결인데요. 역시 마지막 대결답게 엄청납니다. 자, 네 번째 VS는 바로 냉면 팔팔 끓여 먹기 대 삼계탕 살얼음 띄워서 먹기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냉면을 끓여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느낌표 투표 1번, 아니다, 차라리 냉동 삼계탕을 먹겠다 하시면 느낌표 투표 2번을 쳐주세요. 자, 그럼 냉동 삼계탕을 먹겠다는 둘기분들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의견. 닭고기는 차갑게 샐러드로도 먹잖아요. 근데 냉면 마냥 시큼한 걸 끓여 먹는 건 말이 안 돼요. 물컹 뜨뜻한 식초 맛 물하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자, 두 번째. 괴식이라면 그래도 고기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둘 다 괴식이라면 어차피 고기가 있는 걸 선택하겠다. 자, 세 번째 의견입니다. 이건 무조건 삼계탕 살얼음 띄워서 먹기입니다. 삼계탕에 얼음을 넣어도 다른 사람한테 이게 뭐라고 물으면 삼계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냉면을 팔팔 끓인다? 그게 어떻게 냉면입니까? 그건 요리의 근본을 부정하는 짓이라 후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의견입니다. 일단 팔팔 끓는 냉면은 이름부터가 틀려 먹었습니다. 찰냉자를 써서 냉면인데 뜨거운 냉면이라니, 이게 무슨 녹차 빠진 그린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까? 그에 비해 얼음 띄운 삼계탕은 이름에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번엔 팔팔 끓인 냉면을 선택한 둘기들의 의견입니다. 자, 첫 번째 의견. 귤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맛있고, 토마토도 구워 먹으면 맛있고, 파인애플도 구워 먹으면 맛있으니까 냉면에도 배가 들어있으니까 뜨거우면 맛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다음 의견이에요. 냉면 육수는 팔팔 끓인다고 해도 간이 조금 센 육수에 조금 퍼지기 쉬운 면이 들어간 특이한 음식을 먹게 되지만, 삼계탕 국물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살얼음이 뜰 정도로 식히게 되면 정말 별로일 겁니다. 차게 굳은 삼겹살 기름을 떠올려 보세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네? 자, 세 번째 의견입니다. 전 삼계탕을 차갑게 먹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보양식으로 따뜻하게 먹어서 땀도 빼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차갑게 먹는다는 것은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전 삼계탕만의 정체성만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냉면 안 좋아합니다. 아니, 뭐야 이 사람. 삼계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어요. 삼계탕을 너무 사랑해서 일로 와버렸어. 스파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의견입니다. 국물의 차이로 냉면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냉면의 경우 기름기가 없는 맑은 국물이면서 뜨거워도 온면처럼 즐길 수 있지만, 삼계탕의 기름기 넘치는 국물은 차갑게 만들 경우 느글거림의 극치를 느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의견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생방둘기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차갑게 먹는 고기는 이미 장르로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면은 끓이면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냉면은 뜨거운 게 없지만 참 삼계탕은 초계탕이 있잖아요. 삼계탕 차갑게 먹으면 고기가 쫄깃해져요. 냉면집은 온육수 맛있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런가? 네, 메밀소바 따뜻하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맛있어요. 나 한면 좋은 거 먹고 갈래? 오히려 차가우면 기름 건지기 편해요. 1번은 온소바가 있고 2번은 초계탕이 있다. 삼계탕은 식으면 퍽퍽해요. 차악이라면 삼계탕이지. 기름 걷어내고 먹어요.
지금 삼계탕에 식초와 면을 넣어서 먹어보십시오. 아, 그러니까 자 냉면은 뜨겁게 먹었을 때 그 시큼한 뜨겁고 시큼하고 그 퍼진 면이 된다. 아니 근데 퍼진 면은 아니잖아. 퍼진 면은 아니고 그냥 면은 따로 넣었다는 가정하에. 근데 삼계탕은 살얼음이 있어요. 살얼음 삼계탕. 면이 너무 쫄깃해져서 먹기 힘들 것 같은데. 둥둥 뜬 기름과 비릿한 닭고기 조합이라니. 신맛은 온도가 올라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맛 음식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식초 라면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맛이 아닐까? 그런 게 유행했다고? 그 약간 뭔가 다양한 레시피로 라면을 먹어보는 게 약간 유행을 했었다. 그거죠. 자, 그러면 아무튼 개인 취향이니까요. 이거는 제 선택은 냉면 팔팔 끓여 먹기. 냉면 팔팔 끓여 먹기입니다. 왜냐면요 닭고기가 너무 질길 것 같아요. 살얼음 들어가 있으면은. 그리고 막 기름기 둥둥 떠 있다는 거에서 약간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누구네 누구야? 그리고 저는 냉면 육수 좋아해서 그래도 둘 다 싫죠. 근데 안 끓여 먹을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싫은데 이제 차악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저는 냉면을 좋아하니까 냉면을 하는 걸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둘기들의 투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짠! 오! 65.4%. 이 고기맨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둘기들의 취향은 뜨거운 물 샤워, 쨍쨍한 여름날, 반팔, 살얼음 삼계탕이었고요. 저는 뜨거운 물 샤워, 쨍쨍한 여름날, 반팔, 그리고 냉면 팔팔 끓여 먹기를 선택했네요. 우리의 여름 궁합 나쁘지 않을지도. 둘기들과의 여름 성향 궁합 테스트 여름 vs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깃털 라디오는 잠시 쉬었다가 잔잔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할게요. 청량한 연두빛 나뭇잎이 떨어지는 하늘 사이로 새파란 빛이, 희망이 쏟아졌다. 여름이었다. 아이네의 깃털 라디오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의 첫 코너는 돌아온 합법 훈수 코너입니다. 합법 훈수 코너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둘기들에게 위로를 나누고 사연을 통해 조언과 응원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1화의 합법 훈수 코너를 좋아해 주신 둘기들이 많기도 하고 저는 성인인데 고민이 있어요 하는 둘기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나이 제한 없이 사연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의 합법 훈수 코너엔 누가 찾아왔을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준비하는 급식 둘기예요. 저는 어릴 때 남을 잘 대하지 못하고 친한 관계에만 집중했던 터라 저에게 초등학교 때 사귄 친구들은 매우 특별하게 느껴져요.
어머님들도 서로 친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나고 소소하게 놀고 방학 때는 워터파크나 스키장을 갔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 후 저 포함 대부분이 이사를 가면서 물리적으로 멀어졌어요. 가까이 있어야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걸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긴 하지만 어색하다는 느낌은 없앨 수 없더군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들인데 이런 게 이어져서 멀어질까봐 무서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둘기분들이 예쁘게 적어준 훈수, 첫 번째 훈수부터 읽어볼게요. 이때까지 알게 된 모든 친구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억날 때마다 친구들과 약속을 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똘기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이 가장 먼저예요. 그렇지만 친구라는 것은 거리가 멀다고 만나지 못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공백 기간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의 어색한 느낌은 어쩔 수 없이 느끼겠지만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하다 보면 얼마든지 다시 친해질 수 있어요. 기존의 친구들이 너무 소중한 느낌은 저도 알지만 반대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기대해보는 것으로 가름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 만난 친구들이 또 새로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저도 뚫기님의 고민을 보면서 오랜만에 옛 친구들과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관계가 소원해진 게 아니라 그저 얼음이 물로 변하듯이 시간에 따라 관계의 형태가 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훈수 읽어볼게요. 친구 사이는 나무와 같다.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꾸준히 주변 잡초도 제거해주고 물도 주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면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지치고 힘들 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배고플 때 열매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등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가 될 테지만 자칫 소홀해지게 된다면 다시 보러 가려고 해도 어느샌가 무성해진 잡초에 가로막혀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11년지기 고향 친구가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지만 서로 다른 지역의 대학에 다니게 되고 입대를 하며 잠시 거리가 멀어졌어요. 처음엔 연락이 잦았으나 서로 바빠서 여유가 사라지고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 오랜 우정에도 쉽게 금이 가더라고요. 평소라면 웃고 넘겼을 말에도 화가 난다거나 귀찮아서 연락을 피하게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돌아보니 그 친구가 제 삶에 끼친 긍정적 영향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의 제 인생에도 꼭 필요한 존재인 것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을 잡자, 빈도를 높이자 라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다가 점점 옛 관계가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창 철없이 히히덕거리며 놀던 옛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했어요. 그래서 후회했어요. 더 빨리 내가 자존심 세우지 않고 그 친구에게 우리 계속 친해지자라는 어필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사연자분과 친구분들과의 자세한 인연은 알 수 없지만 그 친구분들과의 관계를 오래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그 친구분들과의 연락을 이어나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시간이 되면 자주 만나고 오래 못 봤다 싶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만나는 걸 추천드려요. 소꿉친구만큼 어릴 때 친구만큼 돌아보면 소중한 친구는 없더라고요. 꼭 저의 이야기대로가 아니라도 사연자분이 좋아하는 인연과 계속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길 바래요. 그럼 이만 총총. 자, 그러면 마지막 훈수 읽어볼게요. 사연을 쓰신 둘기분처럼 저에게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친구들과의 부모님과도 친하고 또 그 친구들을 특별하다고 여기고
저 또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죠. 지금 그중 한 명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도 있어요. 그런 인연의 세월의 변화들을 느끼며 만남을 이어오고 또 둘기분의 사연을 읽다 보니 이런 인연들에 대한 옛 경험과 생각들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도 그런 친구들과도 어색해진 느낌을 받았던 게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어색해졌을까 떠올려 보니 서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경험이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연을 길게 이어오면서 느낀 점은 사람은 제각각 어떤 때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에서 새로운 인연과 적응, 군대, 취업 준비, 자신을 위한 정진, 연애, 결혼 등등 각자의 시간을 이해하고 기다리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각자의 삶을 공유한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사연자분도 이런 경험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언젠가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저는 각자 군대라는 때를 만나고 서로 2,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마치 어제도 봤었던 것 같은 신기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그런 인연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삶이 힘들어 가끔 눈보라가 칠 때 항상 옆을 돌아보면 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등불처럼 저 멀리서 빛을 내며 나도 같이 걸어가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따뜻함. 둘기분도 옆을 돌아보면 빛을 내어 있어주는 따뜻한 등불 같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훈수를 적어주신 분들이 뭐 모두 그러신 건 아니었지만 이제 실제로 그런 오랜 친구가 있고 그거를 잘 극복해서 지금도 정말 좋은 친구로 지내는 분들이 이제 훈수를 보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된 친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 때, 막 중학생 때부터 막 이렇게 계속 있었던 친구는 없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제가 그럴 때일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공부를 한다던가 뭔가 직장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취업 준비로 인해서 제 친구들이 많이 외국에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아무래도 시차가 있고 몸이 멀어지니까 연락이 이렇게 끊겼거든요. 갑자기 저랑 굉장히 친했던 초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대학 때 외국에 간다고. 네,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이 막 좀 속상했었거든요. 속상했었는데 지금 여기 훈수 남겨주신 분들처럼 그 소중한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막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또 잘 살고 있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정말 잘 지내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니까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는 초등학생 때 사귄 친구들이니까 일단 본인한테 뭔가 후회가 남지 않게 노력은 해보시되 그게 뭔가 보답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인연이 생겨요. 네. 분명히 좋은 인연 또 생기니까 너무 노력은 하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하는. 저는 정말 우리 멤버들 만나게 된 거 그리고 여기 시청자분들이랑 만나게 된 것도 정말 생각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학창시절 친구가 이제 없다는 게 약간 조금 슬펐었거든요. 저도. 근데 오히려 성인이 돼서 저랑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친하게 지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불 같은 그런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 만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오래됐다고 무조건 소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거나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들이랑 다른 길을 내가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든 또 행복해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팅! 화이팅! 자, 두 번째 고민입니다. 하이네, 애용이라고 해요. 저는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 3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20대 중후반의 나이에서 다시 수능을 쳐서 대학에 가는 게 맞을지 고민돼요. 취준하는 또래에 비해 벌이도 괜찮고 업계에서 커리어 쌓는다고 주위에서 부러워하지만 솔직히 저는 고3들을 가르치며 함께 공부하다 보니 학생 때 실패한 꿈을 이루고 싶고 객관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기엔 제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현명한 뚫기 여러분들의 조언과 훈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훈수 읽어볼게요.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실패했던 꿈을 위해 내려놓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꿈을 꾸고는 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꿈은 더더욱 오랜 시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괜찮은 일이다 싶으시면 과거의 꿈은 꿈으로 보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현재의 일을 계속 하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으신 선택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훈수 읽어볼까요? 하이네, 애용님 사연을 읽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합법 훈수를 적어봅니다. 저는 28살의 나이에 22학번이 된 신입생 둘기입니다. 아니 나랑 비슷해서 나랑 비슷해서 웃었어요. 나랑 비슷하잖아.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5년 가까이 트럭 정비를 하면서 반장이라는 직급도 달아보고 연봉도 적지 않게 받으며 트럭 정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유명한 둘기였어요. 하지만 어릴 적 꿈꾸던 항공정비사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작년 2월에 퇴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일을 그만둘 때 많이 힘들었어요. 주변의 시선도 많이 따가웠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수님이 저한테만 존대를 하는 우픈 일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나 안 그러던데. 나 안 그러던데. 그 교수님들이 젠틀하셨나봐요. 예. 그리고 이전 직장 동료들이 후회 안 하냐. 지금 일하는 곳 자리가 있는데 여기로 와라. 나이도 있는데 일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후회 안 한다.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하면서 너무 좋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제가 애용님의 상황을 100% 아는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요. 나이가 많아서 또는 커리어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몇몇 친구나 학교 동기들이 늦은 나이에 도전하는 게 너무 멋지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부럽다 라는 말을 할 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이 때문에 주위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훈수 1번은 약간 좀 현재 일을 그냥 계속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훈수 2번은 저는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28살의 나이에 2학번이 된 신입생 둘기입니다. 이제 아까 이거 읽고 나서 제가 약간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네 싶어가지고 공감대. 근데 정말 이게 상황을 100% 아는 게 아니라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뭐 말할 순 없어요.
말할 순 없지만 물론 선택을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근데 난 늦은 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늦은 나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진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남이 하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훈수입니다. 답은 갖고 계신 듯하니 작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직 30대지만 인생에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시는 일과 이루시고 싶은 꿈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그 시간이 사라질 일은 없을 거예요. 제게는 학창시절에 방황하던 시절도 싫어하던 교수님의 본인 자랑에도 미친 듯이 노력했던 첫 직장의 경험도 다 지금의 저를 지지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외국계 대기업의 공장 설비 쪽 필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반도체 개발을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일본에서도 밑바닥인 파견업체로 이직했고 지금은 다시 이직해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비와 반도체로 분야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실무적인 도움이 될 때도 있었고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이뤄냈던 사람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스스로 일어설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후회하는 시간은 찾아올 겁니다.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내가 바라던 것과는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너무 힘들어서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꿈이란 것은 언제나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유치원 때 저는 말했었죠. 난 과학자가 될 거야.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죠. 과학자가 되면 뭘 하고 싶니?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혼자 달리고 변신하는 자동차 만들래. 네, 저는 지금 자동운전에 관련된 반도체 회사에서 일합니다. 변신은 안 하지만요. 애용님도 힘들 때마다 잠깐 쉬어가면서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며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꿈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이라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순 없어요. 본인의 마음도 모르고 그 애용님의 지금 상황, 환경 뭐 이런 것도 저희 아무것도 모르고 꿈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는 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저도 했는데요. 저도 했는데요. 아 근데 이런 고민을 저한테 보내주신 게 그래도 가라고 말해줬으면 하고 보내신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그래요. 그래서 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고민입니다. 키우는 강아지가 15살 할머니예요. 아직 큰 문제는 없는데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몸도 잘 안 움직이려 하고 언젠가 헤어져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도저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요즘 이 생각 때문에 일도 집중이 안 되고 괜찮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매일 챙겨보던 아이네님 방송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훈수 읽어드릴게요. 똘기님, 저는 지금 19년도 말에 18살 시추 부부를 떠나보내고 그 아들 시추를 18년째 여전히 키우고 있어요. 무엇이든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연인이 이별하고 더 발전하듯이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니 남아있는 아이에겐 무엇을 해줘야 할지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도움이 되고자 용기 내 글을 써봅니다. 3년 전 엄마 아빠 강아지가 떠났을 땐 후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직후 1년 중 100일 정도는 차 안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잘해줬어도 못해준 게 더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아들 강아지는 매 순간 후회 없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치매여서 왼쪽으로 원을 그리며 걷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슬프지만 자연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강아지 휠체어를 사서 계속 태워주고 재밌게 놉니다. 밥은 고구마, 크릴도 먹이고 야채죽에 황태 갈아서 매일매일 보양식이고요. 그래서인지 체력이 넘쳐나 새벽에도 잠을 안 자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행복해 하십니다. 단골병원 의사쌤이 그러셨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강아지는 없다고. 진짜 강아지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들한테 세상은 이렇게 넓고 할 게 많지만 강아지의 세상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한 생명의 세상인 만큼 흔들리지 마시고 눈 감는 날까지 눈 감는 날까지 눈 감을 걸 두려워 마시고 일 열심히 하시면서 퇴근하면 우리 댕댕이 조금 더 바라보고 이뻐해주면서 아이네님 방송 같이 보고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주시고 몸이 괜찮다면 여행도 가고 사진도 영상도 많이 남기세요. 내가 슬플 것에 대비하지 마시고 강아지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뚫기님도 행복해진답니다. 그러다 보면 슬그머니 다가오던 마지막 순간이 거의 왔다는 게 정말 확 느껴집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 진심을 다해 안아주며 인사해주세요. 조금은 후회가 덜어진답니다. 9999 말이 많았습니다. 응원할게요. 모든 뚫기분들이 응원해주실 거예요. 화이팅! 킹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울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근데 너무 좋은 글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훈수입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은 없지만 잠깐이지만 반려동물 관련 공부를 했던 둘기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반려동물과의 이별에 대처하고 이별 후에 오게 될 펫 로스 증후군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먼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에 조금 더 잘해줄 걸 혹은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같은 후회를 하시는 것보다 현재에 집중해 반려동물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을 잔뜩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 장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사람처럼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져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떠날지 불안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스톤이라는 화장을 끝내고 나온 유골을 고열로 녹인 뒤 굳혀서 돌로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떠나보낸 반려동물을 추억할 때 좋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이별한 이후에 이런 일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라 공감을 하며 글을 적을 수는 없지만 이런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냥 아무래도 그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메모리얼 스톤이라는 걸 보면서 그냥 막연히 저도 이런 걸로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별한 이후에 그 강아지를 같이 사랑했던 가족분들이랑 같이 그 좋았던 기억에 대해서 행복했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다고 해요.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우리 애기
얘는 이때 진짜 이뻤었지. 진짜 이때 되게 재밌었지. 그런 네,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프면 충분히 슬픈 거를 다 표출을 하고 다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좋은 기억도 다 같이 나누고 그 강아지를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그렇게 나누고 절대 막 참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행복하게 잘 있다 갔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책하면은 병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책하는 거를 멍멍이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훈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이별이든 후회가 남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으면 반려견의 기억 자체가 슬픔으로 점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잊고 싶지 않은 소중한 기억들도 금방 흐려지기 마련인데요. 찍어놓은 사진에는 그 상황에서의 온도, 공기, 함께 나눴던 감정의 교류는 담기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둘기님의 슬픈 마음도 조금씩은 무뎌지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가끔 반려견이 생각나 그리워질 때 함께 보냈던 소중했던 추억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가 소중한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 굉장히 후회되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추억보다 자신이 못해줬던 것들, 실수들, 부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 저는 둘기님이 이별에 관해서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서서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슬픈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즐거운 순간을 이 기억 속에 담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 우리 둘기님께서 정말 어렵겠지만 이별을 외면하지 말고 조금씩 받아들이시고 이별의 순간까지 반려견의 숨소리, 둘기님을 바라보는 눈빛, 함께 보내는 장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속 금고에 차곡차곡 담아 소중히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기님과 반려견의 행복을 빌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 하신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잘해주면 나중에 후회가 덜 된다. 저희 그렇잖아요. 사람은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사람은 한 10살 정도 되면은 물도 스스로 떠먹을 수 있고 나가서 친구도 보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죽을 때까지 애기잖아요. 내가 뭔가 경험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경험을 시켜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깨끗한 물을 떠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애기들이잖아요. 그런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랑스러운 생물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옆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로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기억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미리 정말 미리 슬퍼하지 말고 잘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진짜 서로 사랑했다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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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합법 훈수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합법 훈수 코너에는 유독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같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했던 둘기들의 이야기였던 만큼 더욱 공감이 되고 진심 어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라디오가 각자의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깃털 라디오의 마지막 코너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인의 깃털 라디오. 창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몸을 적시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귓가를 간지린다. 여름이었다. 우리가 여름이구나, 여름이 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때로는 그 깨달음과 함께 연상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것은 다양한 이유와 의미가 있겠지만 여름 공기는 평범한 기억도 낭만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떠올린 사람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팬네임 아저씨 돌아와요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여름 하면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엄마와 여름 밤바다를 산책하고 있으면 맞은편에서 시원한 아이스 케이크를 외치면서 다가오는 아저씨. 저는 엄마를 졸라 500원을 받고는 달려가서 아저씨한테서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지요. 진짜 맛있음, 히히. 지금은 느낄 수 없는 아이스크림 아저씨와의 추억. 가끔 여름 밤바다를 걸으면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생각납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있어요? 바다에 있는 건가? 모르냐고요? 저 바다 잘 몰라요. 저 바다에 그렇게 많이 안 가봤는데 저는? 뭐 검정 고무신에서 봤대. 아닐걸? 아닐걸?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여름이면 늘 그분이 떠오릅니다. 여름에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분 덕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여름이란 것은 정말 끔찍한 계절이겠죠. 제가 살아있는 것도 그분 덕분입니다. 그분의 성함은 윌리스 캐리어, 에어컨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름이 되면 윌리스 캐리어님께 항상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캐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맞긴 해. 맞긴 해. 에어컨 발명가요.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둘기야. 자, 세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해군 뚫기입니다. 저는 여름하면 과수원을 하시던 제 친척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할아버지께서 밀양 얼음골 쪽에서 과수원을 하셨어요. 울산에서 산을 굽이굽이 넘어 골짜기로 들어가면 시원한 바람이 마중을 나오는 곳이었죠. 거기서 맛있는 풋사과도 먹고 시원한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곤 했는데 특히 할아버지께서 냇가 돌도 치워주시고 차양막도 설치해주시는 등 어린이용 풀장처럼 만들어주신 덕분에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답니다. 추억을 그리워하는 탓일까요? 가끔 전 시원한 여름바다를 볼 때도 그때 그 산이 그리워져요. 최고지. 산 좋지. 네 번째 사연입니다. 부산 개울가에 여행을 갔던 중학생 시절 제가 구해줬던 꼬마가 생각납니다. 개울가에서 시원한 물에 신나게 놀다가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데 깊은 곳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저는 앞뒤 생각 안 하고 물에 들어가 힘겹게 그 꼬마를 구해주었고 그 후 꼬마는 가족이 있는 곳에 가서 물에 빠졌는데 저 오빠가 구해줬어 라고 했었어요. 그 일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꼬마도 많이 자라고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인명을 구했다는 마음에 더 자주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어휴. 아니 그 가족분들이 막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이런 말 안 했어요? 대단하시네. 했겠지? 했겠죠. 와 대단하시다. 그런가 봐요. 했는데 생략하셨나 봐. 우리 그 글자 수 때문에. 진짜 평생 자랑거리네요. 아니 사람을 구했는데 뭐 최고지 뭐. 자 다음 사연입니다. 5살쯤 친척 오빠와 함께 계곡 물 안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살이 꽤나 셌는데 저는 제 머리 위로 넘어가는 공을 만세하며 잡으려다 그대로 뒤로 넘어가서 계곡물에 휩쓸려 갔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하던 찰나에 누가 절 끌어올렸죠. 잘생긴 언니? 오빠? 콜록거리며 눈을 뜬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웬 장발의 수염난 아저씨분께서 절 건져주셨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름이면 꼭 생각나는 저의 어렸을 적 히로인.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실까요? 다시 만난다면 그때 정말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영웅. 꼭 생각나는 저의 어렸을 적 영웅이라고 고치겠습니다. 방금 그분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근데 중학생 시절이라 그랬잖아. 중학생 시절인데 장발에 수염난 아저씨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너무 신기하네요. 사람을 구한 분과 빠져서 큰일 날 뻔했는데 누군가 구해준 경험이 있는 두 분이 같이 만나다니 이럴 수가. 진짜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계곡에서 수영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여름하면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가 떠오르네요. 장거리 연애라 한 달에 2번 정도 데이트를 했는데 유독 데이트 날만 비가 오더라고요. 첫 데이트엔 너무 긴장해서 제 어깨가 젖는 줄도 모르고 그 친구에게 우산을 씌워줬던 얘기로 한참을 놀림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여행 갔던 날도 비가 왔고 친구 커플과 넷이서 여행 간 날도 비가 와서 우리가 정말 비를 부르는 커플인가 하는 얘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날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아직도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아이와의 추억이 떠올라 덧난 가슴이 아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뭘 말을 하지야. 첫 문장부터 첫사랑이 어떤 여자친구라고 얘기를 했잖아.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아. 아주 그냥 여자친구 얘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한국말은 다 듣고 채팅을 써야지. 나빴어. 아유, 좋은 인연 또 있을 겁니다. 어떡해. 뭐 어떻게 해요. 토닥.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부방의 골목 어귀에는 자그마한 쉼터가 있었어요. 그 쉼터엔 항상 누운 채로 노래를 부르는 동네 형이 있었고 저는 함께 누워 노래도 듣고 다마고치를 하며 놀곤 했어요. 무더운 여름에는 맞은편의 문구점에서 형이 사주는 아미노쿨을 아그작 씹으며 쉼터의 그늘 아래서 더위를 버텼죠. 형은 늘 아미노쿨을 사주며 네가 내 노래를 들어주는 게 고마워서 사주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노래를 듣는 내가 고마워해야지 왜 형이 고맙다고 할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뭔가 소설? 영화? 드라마 같아요. 와. 저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방학 때 이제 시골로 내려갔었거든요. 진짜 완전 시골. 진짜 완전 시골이요. 시골로 내려가면은 거기 막 아궁이도 있고 그것도 있었어요. 펌프, 지하수
막 끌어올라서 나오는 막 펌프도 있고 대청마루도 있고 그런 시골에 가서 좀 며칠 지내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엄청 더운데 막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 지하수가 엄청 시원하거든요. 진짜 막 얼음물처럼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담아가지고 발 담그고 있고 으아 막 이러면서 너무 추워 막 이러면서 막 담그고 있고 마당이 아니라 그 마루에서 굴러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창고라 그래야 되나? 그쪽 막 이렇게 뒤져보면은 막 낚싯대 나오거든요. 낚싯대 나오면은 동생이랑 그 낚싯대 들고 냇가 가가지고 피레미라고 하거든요. 피레미 잡고 조그만 물고기 막 잡고 그랬었죠. 그리고 거기 근처에 이제 저희 고모 할머니 막 이렇게 고모 할머니 뭐 작은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하시는 막 과수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신기한 게 과수원인데 냇가 같은 게 있었거든요. 호수? 냇가? 약간 이런 데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맞은편이 절벽이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세 내고 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놀았던 기억이 있죠. 개꿀이에요, 개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맞은편이 절벽인데 근데 막 저희가 소유한 뭐 그런 냇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맞은편에 내려올 수 있으면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온 건지 모르겠는데 절벽인데 사람들이 그걸 타고 어떻게든 냇가를 즐기겠다고 막 오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걸 보는데 너무 신기하다. 초등학생 때 그랬었어요. 초등학생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시골을 못 갔는데 초등학생 때는 시골이 되면이 뭐야, 여름 방학이 되면은 시골에 가가지고 뭐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시골에 놀 게 엄청 없어가지고 진짜 막 별의별 놀이를 만들어내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어떻게든 놀아보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엄청 지루해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런 억지로 막 머리를 막 쥐어 짜내가지고 그 창의적인 놀이를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 그러면 준비된 사연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여름에 떠오르는 사람들,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추억과 낭만에 잠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지막 코너 여름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이네 깃털 라디오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뜨거운 해는 지고 살짝 식은 바람이 맴도는 반가운 밤이 찾아옵니다. 밤보다 낮이 긴 여름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여러분께 오늘의 라디오가 선선하고 기분 좋은 여름밤 같았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마음은 가볍게, 쓸쓸했던 마음은 따뜻하게 되셨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네였고요. 깃털 같은 하루 보내세요.